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먼저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보통 4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데 심하면 일주일이 넘도록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서 최소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 겨우 변을 볼 수 있고 변을 봐도 늘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변비 때문에 물도 많이 먹고 다양한 유산균도 챙겨 먹지만 효과가 크지 않네요. 너무 힘들 때는 변비약을 먹긴 하지만 내성이 생길까봐 자제하고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지긋지긋한 변비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변비입니다. 국민의 30% 정도가 이로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그런 질환인데요. 변비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하거나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한 경우, 또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인 경우를 변비라고 합니다. 원인을 한번 볼게요. 다른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 명확한 원인이 없이 대장, 직장의 운동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비의 원인까지 봤는데요. 오늘 변비로 고민이신 시청자님의 사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신데요. 보통 일주일에 1회를 배변한다고 합니다. 또 변기에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 이런 배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배변 후에도 개운치가 않고 잔변감은 있지만 이 배변 활동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변비,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송환기 원장님, 알려주시죠. 먼저 이제 변비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변비에 있기 전에 변은 뭐냐 도대체 대변이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남은 찌꺼기, 그다음에 장내에 뭐 점액질, 그다음에 죽은 세포들 거기에 수분이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분은 하루에 서너 차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이상 가기도 하는데 이걸 횟수로 사실은 변비다 설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보다는 변을 봤을 때 쾌변을 봤느냐 그리고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느냐 또 몸 상태에 큰 이상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더라도 2번 이하를 보더라도 변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 배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변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더라도 사실은 그게 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에서 변비를 치료할 때 그 변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변비의 기전을 보게 되면은 대장 내에 그 변이 만들어지고 머무르고 이제 배변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사실 중요한 게 대장 내 또 그 결장 내 수분 상태거든요. 수분을 얼마큼 그 장내에 함유하겠느냐, 잘 끌어당겨서 변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느냐가 변비로 가느냐, 설사로 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주는 게 변비의 치료일 수도 있고 또 설사의 치료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의 어떤 치료의 관건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 안상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배가 너무 차가지고 이 변비가 오는 경우에 이제 한성 변비라고 하는데 한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서 뭐 쑥뜸을 뜨거나 또는 뭐 온열 치료를 하거나 또는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한약들을 갖다 처방을 하죠. 근데 반대로 또 아랫배가 너무 뜨거워서 대장 안에 있는 수분을 몸에서 너무 많이 끌어당기는 경우에는 반대로 차가운 약을 갖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비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체질이 적어도 두 가지로 차갑냐 뜨겁냐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반대적인 약들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 또는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변비 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의학에서 또는 한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증 중에 하나는 변비는 변비인데 이 환자분이 몸이 냉해서 오는 변비냐 아니면 반대로 몸이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변비냐를 구분을 하는 게 한의사분들이 그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사상의학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소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만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도 굉장히 몸에서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소음인 같은 경우 좀 마르고 몸이 냉하신 이런 소음인 분들은 사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병원을 보시더라도 저는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환기 원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대변을 보는 게 어떤 그 정상적인 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람들에 따라서 또는 체질들에 따라서 정상이냐 아니면 변비냐를 구분하는 그런 진단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상원 원장님께서는 치료를 하실 때 어느 부위에 침을 놓으시나요? 보통 이제 그 장이나 직장 부위들이 대부분 이 배꼽 주위나 아래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하복부 쪽을 자극해주는 침이나 약침 치료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합곡혈이라고 해서 보통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이 이제 수양명 대장경에 있는 혈인데요. 보통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어떤 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쓰는 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곡혈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발가락 쪽에 족이문혈들을 혈을 그 자극을 해서 장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침 치료 또 약침 치료 또 뜸 같은 그런 온열 치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성이냐 열성이냐 또는 몸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혈어 변비냐 아니면 노인성 변비냐를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서 그거에 알맞는 약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송환기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혈자리 말고 다른 쪽에 놓으시기도 하나요? 저는 이제 그 하나의 혈자리에 좀 집중하기보다는요, 이걸 배합을 좀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합곡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태충혈이라고 발가락에 이제 첫 번째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거의 합곡혈하고 비슷한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한방에서는 사관혈이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응용하는 혈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것도 쓰지만 저는 가령 뭐 대장이 운동 기능 장애로 인하다. 그러면은 대장 정격이라고 해서 한 4가지 혈자리 정도로 배합을 하고요. 또 여성들 이제 뭐 생리불순이라든가 어떤 생리 전후에 어떤 변비다 그러면 소장 정격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변비가 대장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소장, 뭐 십이지장 그 외에 간하고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서도 오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담정격이라든가 또 뭐 위정격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 따라서 좀 차이를 많이 두고요. 또 침도 중요하지만 사실 약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황이라는 약제거든요. 그게 장 운동을 되게 많이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장 운동이 느려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비에 되게 효과가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분이 얼마큼 내 장으로 대장으로 많이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느냐,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망초라는 약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광물성 약제인데 이게 이제 수분을 많이 끌어당겨서 이 대변 양을 좀 많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이제 통변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두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건 또 열성 약제예요. 굉장히 뜨겁고 이것도 역시 장 운동을 굉장히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 써주면 또 변비가 개선이 되고요. 이제 그때 따라서 응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인수 원장님께서는 환자들이 내원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약제가 있나요? 예, 보통 이제 요즘 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변비 때문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변을 보는데 되게 힘들고 변이 쉬운 말로 굵어가지고 막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힘을 줌으로 인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막 피가 나는 정도로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애들이 보통 보면 애들은 열이 많잖아요. 열이 많아서 밤에 잘 때도 이불을 차내고 자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 음기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기는 너무 풍부한데 음기가 너무 적어서 그 몸 안에 대장 안에 진액이 부족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보통 보면 성장할 때 변비가 꼭 있고 감기 걸리면 편도가 잘 붓고 고열이 잘 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음기를 보충해주는 약을 쓰죠. 우리 한방에서 대표적인 약이 이제 육미지황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위주로 해서 변을 잘 보게끔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대왕이라든지 망초를 첨가를 해서 써주면 애들이 변을 잘 봄으로 인해서 열도 많이 떨어지고 밤에 잘 때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해소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노인성 변비죠. 연세가 드시면 장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장 안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변을 보시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뭐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변을 보시다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풍이 오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장의 운동성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활동성이 어느 정도 있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풀어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게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해줌으로 해서 복부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면 장의 운동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활동성이 불가하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안 좋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주로 이렇게 아까 복부 앞에도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배수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쪽에 보면 대장수나 뭐 이런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그쪽으로 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자극을 해주고 그쪽에다가 약침 치료를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 장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부분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장의 활동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조금 많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이들과 노인들이 변비 증상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운동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 변비를 예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동일 원장님 어떤가요? 네, 그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변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봤을 때 변이 가장 안 좋을 때는 언제냐면 1월에서 2월 또는 7월에서 8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1에서 2월은 워낙 날씨도 추워지니까 그로 인해서 내 몸도 차가워지면서 위하고 장의 운동도 떨어지고 또 하나 교감신경이 또 활발하게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억제가 되면서 장의 운동이 떨어지게 돼서 안 좋아지는 경향이 생기고요. 7, 8월에는 날이 덥게 되잖아요. 그렇다 네. 보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수분의 손실이 생기게 되면 대장으로 수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도 건조해지고 대장 자체도 건조해지다 보니까 변이 딱딱해지면서 시원하게 볼 수 없는 증상이 생기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변비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배변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물을 내리면서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일단 노래소리도 들리고 책도 보고 핸드폰도 만지고 해서 한 30분 정도를 길게 잡는 습관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변을 느껴도 아무리 바쁘다 보니까 변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낮에 변을 느끼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타이밍 때문에 놓쳐서 제 시간에 변을 못 보는 사람들, 즉 배변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 보면 저희가 변을 시원하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저희가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찬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하고 장이 차가워지면서 연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침을 굶는다든가 점심을 굶는다든가 저녁을 굶게 되면 어떤 장의 리듬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배변의 기능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도 발생이 됩니다. 즉 우리가 배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잠입니다. 보통 11시에서 12시에 잠을 자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어느 정도는 줄면서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장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쾌변을 보기 위한 첫째 조건은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7시간 정도 전후로 잠을 자줘야만 다음날 아침에 예쁜 변이 나오게 되는데 잠 수면 시간을 하여튼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바로 배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저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는지 아니면 소변으로 가는지 아니면 몸이 붓는지 아니면 그게 대변이 볼 때 변과 풀어져서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내가 배변이 좋은지는 아마 본인이 체크해 보면 아마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성별에 따라서 이 변비에 걸리는 확률이 좀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요. 안성원 원장님,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린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찬 그런 그 한성 체질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배가 차면 아까 우리 조동일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장이나 장의 어떤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변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면서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여성분들은 또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생리 때 생리 전후에 변비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비를 갖고 계신 여성분들은 사실은 뭐 피부 미용, 얼굴 안색하고도 변비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굉장히 그 안 좋은 증상 자체가 변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함유된 야채를 많이 드시고 또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걷는 운동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음식을 조심하시면서 또 심하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의원에서 변비 치료를 받으시는 게 건강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또 변비의 반대 개념이라고 해야 하나요? 설사 증세도 있잖아요. 똑같이 장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치료법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충될 것 같기도 한데요. 송한기 원장님 어떤가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그 변비하고 설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비근한 예로 과민성 장증후 같은 경우에는 변비했다 설사했다가 뭐 평상변 받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 원인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변비 얘기할 때는 주로 수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장내 대장균의 컨디션이거든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 그래서 유산균이든 뭐든 뭐 대장균이든 어쨌든 그 장내에서 유익균, 우리 몸에 해로운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균들의 집단이 왕성해지면 변이 좋아지고 또 장에서의 어떤 독소도 많이 제거가 되는데 유해균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독소가 쌓이거든요. 그럼 장 점막이 막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이 뭔가 제대로 이제 수분 흡수, 재흡수를 원래 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은 수분의 재흡수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을 섭취하고 내보내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다시 쓸 수 있는 물을 대장에서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쓰는데 이게 이제 대장에서 막 힘드니까 빨리 내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설사로 나타나는 거고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분의 섭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익균의 집단을 왕성하게 활성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그 유산균들. 보통 이제 유산균 제제로 요구르트 많이 생각하고요. 또 유산균 제제로 된 어떤 식품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는데 이게 워낙 약해요. 그래서 위산에도 거의 죽어버리고요. 또 잘 만들어가지고 장내에서 이렇게 활성화시켰다 하더라도 항생제나 감기약 한 번만 먹어도 싹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음식들이 사실 청국장, 김치, 그 외에 우리가 먹는 각종 발효 음식들이 굉장히 그 생명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잘 살아서 장까지 가고 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우리 음식으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장내 환경, 뭐 변비든 설사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섭생을 통해서도 변비든 설사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분도 중요하고요. 체온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익균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인수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변비와 설사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보통 임상에서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이렇게 식사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티칭을 많이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인들이 음식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고단백이고 음식에 뭐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생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꼭 날 거를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간이 안 된 음식이라든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고구마나 감자,
뭐 이런 거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걸로 한 끼를 대용으로 거기다 이제 과일 같은 거 좀 첨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내에 유산균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발효 음식인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거 조금 곁들여서 드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생활 습관, 그러니까 식사 습관을 자꾸 바꿔서 그런 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이렇게 배변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렇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식사 습관을 한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장내 환경도 많이 바뀌고 훨씬 더 좋은 배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환자분들한테 티칭을 해드리면 그렇게 많이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